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형선이야. 안녕, 나는 미니야. 오늘 콤뷰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1에서 6화까지 리뷰를 해볼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들어줘. 자, 그럼 빠르게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진행을 해볼까? 음.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남편 낙준을 지구지순한 사랑으로 40년간 보살핀 해숙은 결국 명을 다해버리지만 그 세월을 보상받듯 천국으로 가게 된다. 앞서 천국에 간 남편을 만나기 전 하루가 쌓여 여든이 된 오늘이 가장 예쁘다고 말해준 낙준의 말을 기억하며 여든의 모습 그대로 남편을 만나러 가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젊은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인 소미마저 남편 곁을 떠돌면서 해숙은 죽어서도 고달픈 일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우리 볼까 말까를 해볼까 하는데, 미니 형은 이번 천국보다 아름다운 어떻게 봤어? 나는 재밌었어. 재밌는데 슬펐어. 그래? 슬퍼서 난 항상 이거를 리뷰할 때 팟플릭스로 볼 수 있나 없나 이거를 판단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팟플릭스로는 힘들더라고. 너무 슬퍼서 그랬어. 그래서 이 죽은 사람, 남겨진 사람, 이 사후세계 등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나 뭐 천국,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봤어? 나는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 나도 이건 팟플릭스로는 좀 힘들다. 그치.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실제로 보기 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어. 왜냐면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김혜자라는 배우까지 나오면은 무겁다. 야, 이게 신파가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드라마를 보면은 팟플릭스를 하려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편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즐겁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근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게 한 반만 맞은 것 같다. 왜? 이게 나름 중간중간에 코믹한 요소도 많이 넣었고 그치. 그래서 그런 심파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화시키려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첫 화부터 젓갈을 담근다든지 고낙준 무비 캐스팅 썰이나 맞아. 이해숙 속마음 내레이션 뭐 이런 게 있잖아. 소미가 침 뱉는 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긴 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중화됐긴 했는데 무게감이 좀 역부족이긴 했다. 다 덜어내기에는 그런 심파적인 요소의 부담스러움도 여전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느끼기에는 많은 얘기들을 담으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금 들었어. 정신없긴 했었던 것 같아. 맞아. 어떨 때 그런 걸 느꼈냐면은 낙준이 편지를 전하는 일을 하잖아. 근데 그 소재로 편지를 쓴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그 키크니 작가의 그림으로 녹여내는 게 좀 많은 느낌이었어. 그걸 다 이제 설명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맞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그게 내 기억으로는 2화부터 거의 매번 나오더라고. 2, 3화에 한 번씩 나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는 영애가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소미가 누군가. 영애.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가 나는 너무 궁금한데. 뒷얘기. 근데 그 사이에 뭐 목사 이야기 들어가고 박철진 이야기 들어가고 맞아. 반려견들 꿈 이야기 들어가고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밀어넣다 보니까 맞아. 전개가 좀 답답하기도 했고 거기에 심파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옥 파트도 이게 은근히 고어하기도 했고 지옥 관리자가 입을 찢어버린다거나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 그치.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가 신비스러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남겨놨어도 좀 괜찮지 않나. 그 염라대왕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 지옥 파트 따로 나눠가 있고 근데 그게 한 6화 안에 다 진행이 되니까 이게 나중 가면 정신이 없기도 했어. 나도 완전히 똑같이 느낀 게 특히 김혜자 배우가 천국 심사받을 때도 거기서도 한 3-4 스토리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끝까지 이어지려나 했는데 좀 단편적인 거였고 뭐 나중에 하나 풀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그렇지. 조금 따라가기 좀 벅차기도 했었던 것 같아. 맞네.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특히 나는 이걸 보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작품에서 천국이 아무 걱정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지상낙원으로 묘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똑같지 않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먹고 살려고 일해야 되지. 그치. 안에 치정도 있지. 이제 또 잘못하면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을 천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사실 지루할 틈 없이 보긴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밥 먹으면서 보는 건 비추천이고 아, 집중을 다 하지 않으면 따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었다.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음. 다루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그치, 같은데 그치. 형이 뭐 생각하는 죽음이란 뭘까? 아, 나는 이 최근에 많이 슬펐다고 했잖아. 사실 좀 울기도 울었거든. 왜 그랬냐면 그 강아지 나오는 장면이 아이고. 너무 슬펐는데 그지. 그 장면 중에서도 이제 먼저 간 강아지가 주인 만나는 장면 기억나? 그치. 그 2화였던 것 같아. 맞아. 그걸 보면서 슬펐던 게 내가 사실 이제 15년 정도 길렀던 강아지가 작년 12월에 죽었거든. 그럼 너무 공감되겠다. 공감도 되고 강아지가 날 기다릴 거야.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된 건 처음이라서 엄청 슬펐고 특히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이 뭔지 작년에 좀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 죽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내가 보고 싶어도 얼만큼 노력을 해도 절대 다신 볼 수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작년에 크게 하게 돼서 그래서 맞아.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 너는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죽음이라는 게 참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왜냐면은 성인 되고 나서부터 진짜 내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이렇게 좀 떠나가신 분들이 좀 장례식 갈 있었어. 일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기도 하고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버리기도 그치. 하니까 야 이거는 뭐 데뷔한다고 데뷔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면 끝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맞아. 특히 다신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 그지. 심오한 얘기를 하게 되네. 좀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 자, 그럼 우리 인물 분석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 민희 좋아. 형은 어떤 인물을 선정을 해봤어? 나는 손석구 배우가 연기한 고낙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 우선 간단하게 손석구 배우에 대해 소개를 해볼 텐데 손석구 배우는 2016년 영화 블랙스톤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거든. 그리고 이후에 DP나 범죄도시, 뭐 나의 해방일지 등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꼽을 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배우고 좀 라이징 스타처럼 느껴졌거든 나는. 그리고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김혜자 선생님과 부부 연기를 펼쳐서 42세의 나이 차이로 방영 전부터 주목을 크게 받았었어. 그치? 그지. 너는 어떤 배우를 조사했어? 나는 당연히 이해숙을 연기한 김혜자 배우를 선정했지. 해야지. 대한민국 대표 원로 배우거든. 1941년생이셔. 41년생? 84살이시거든. 어떻게 보면 극중 나이랑 비슷한 거지. 그러네. 그리고 1961년 KBS 1기 공채 탤런트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1960년생이야. 아 진짜? 진짜 엄청난 어른. 진짜 대배우. 그렇지. 이분도 근데 연기를 시작할까지 스토리가 좀 있으셨어. 데뷔 그래? 직후에는 스스로가 한계가 많이 느껴져서 도망치듯이 연기계를 떠났는데 진짜?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연기에 좀 갈망을 느껴서 연극 무대로 다시 연기를 시작했대. 그리고 1969년이 MBC가 개국한 해거든. 그때 이제 MBC에서 드라마를 시작을 했대. 그게 어떤 거야?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것만 꼽아서 얘기를 하면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간 전원일기에서 유명하지. 국민 엄마로 연기를 했던 게 굉장히 그치.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게 너무 많아서 좀 간추려야 돼. 전원일기 있고 조선왕조 500년, 사랑이 뭐길래,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도 있고. 거기서 정말. 그리고 영화 마더도 있다. 난 마더에서 처음 뵌 것 같아. 맞아, 우리는 맞아. 나이가 아무래도 맞아. 있으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열연을 하셨지. 그치. 소름 돋았어. 맞아. 지금도 이제 김혜자 배우님은 얼굴만 봐도 조금 슬픈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맞아. 정말 대배우인 것 같아. 이 손석구 배우가 맡은 고낙준 역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볼게. 극중에서는 이해숙 역을 맡은 김혜자 배우의 남편 역을 맡고 있어, 고낙준이. 그래서 일찍이 결혼했지만 고낙준은 젊은 시절 사고로 다쳐서 반신불구가 되거든. 그래서 아내인 이해숙이 일수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평생 수발을 들어. 그래서 이에 고낙준이 평생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병상에서 숨을 거둬. 근데 여기는 노부부 스토리라서 이 손석구 배우가 아니라 바궁 배우님이 연기를 하셔.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 나이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지. 거기서 고낙준은 젊은 시절 모습을 되찾고 그때부터 손석구가 연기를 해.
그래서 이제 아내 바라기 캐릭터인데 난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 맞아. 무심령면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잘 담았고 두 배우의 호흡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그 반평생 병상에 있다가 젊음을 되찾게 된 그런 스토리를 정말 잘 살린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범죄도시 2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그 인상이 깊었어. 근데 거기서 정말 잔악무도한 살인마 같은 걸로 나오잖아. 손석구 배우가.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지 그 이미지가 여기서도 살짝 몰락몰락. 그 연기력과는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은 뭐 박철진한테 해숙이 잡히잖아. 그때 낙준이 막 뛰어오잖아. 그때 약간 속으로 이제 칼을 꺼내나? 지금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제 그 이미지가 깊었다는 거지만 물론 여기서도 너무 잘했지. 그치. 잘 어울려 그냥. 이해숙 역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줄래? 이해숙은 아무래도 작중에서 나왔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작중에서 독한 년이라고 하잖아. 그치. 일수도 하고.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일수에서 이제 하반신 마비에 걸린 자기 남편부터 또 양딸까지 본인이 직접 건사하는 것도 정말 독한 면모지만 그치.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거잖아. 근데 그런 모습이 작중 내내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일단은 뭐 살아있을 때도 일수하면서 사실 어려웠던 사람들 전부 다 도와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죽어서도 사실 남편을 좀 포기할 만한데 사실 남편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거잖아. 그치. 그 모습이 그럼에도 남편을 포기하려고 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 천국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도우려고 하잖아. 박철진한테도 콩국 먹여줄 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치. 굉장히 독하면서도 의지력이 강하고 굉장히 선한 인물로 나온다. 연기도 정말 맞아. 우리가 말할 게 없지 이거. 그치. 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신뢰야. 신뢰지. 그 캐릭터 자체였던 것 같고. 맞아. 좋았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 어떤? 죽어서 우리의 나이를 재설정하는 주제잖아. 그치. 만약에 형이 80살에 죽었어. 그래서 천국에 갔어. 나이를 설정할 수 있어. 천국이지? 여기지. 지옥에 가면 바로 입이 찢어져. 천국에 갔어. 가서 그러면은 몇 살이 되고 싶어? 근데 사실 너도 그랬겠지만 드라마 보는 내내 생각했던 것 같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딱 정했어. 23살로 가겠다. 그래? 이제 거의 비슷한데 내 모습? 내가 봤을 때도 내가 괜찮았다. 왜 지금도 너무 멋진데? 지금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았던 때는 23살이었던 것 같아. 지금 뭐 얼마나 괜찮았길래? 그래서 나는 이제 가장 소위 말하는 리즈였던 때로 가겠다라고 해서 23살로 가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너는 어땠어? 나는 딱 29살로 가고 싶어. 그럼 얼마 안 됐네. 왜? 왜냐면은 딱 적당히 알 거 알고 근데 딱 적당히 체력도 괜찮고 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 이게 앞자리가 나이를 공개하나? 앞자리가 바뀌면 달라. 이게 쉽지 않다 그렇게 하잖아. 특히 막 숙취도 심해지고 이제 막 공부도 못 하겠고 이렇단 말이야. 29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 참 쟤는 왜 저랬나 싶을 정도로 좀 내가 봤을 때 좀 멍청했어. 좀 멍청했는데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대처 능력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체력도 좀 괜찮고 그게 29살이었던 것 같아. 난 외형만 봤지만 너는 좀 연륜도 챙겼고 이런 나이대로 간 거구나. 맞아. 그래 뭐 둘 다 어쨌든 어린 쪽을 선택했네 우리는. 그러니까 딱 신체적인 것만 따진 거야. 나도. 실제 29살은 아홉수가 좀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아홉수가 들어왔어. 근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걸 생각하면 그때가 나을 것 같다. 20대가 좋다. 갑자기 즐겁자고 얘기했는데 우리 너무 한탄만 하게 되네.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 즐거운 상상이니까. 그렇지. 천국 꼭 갑시다. 그런 얘기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 그럼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생각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그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번에 가진 못할 것 같고 그 지옥에서 그 무슨 판단이라 그러지? 그 보류라 그랬나? 맞아. 보류 판단이 돼서 무게를 잴 것 같아. 나도 딱 그 생각했는데. 그치. 나 아만 내 인생을 돌아봤지 한 번에는 못 간다. 한 번엔 못 가는데 솔직히 지옥 갈 만큼 막 혀 뽑고 이럴 만큼 나쁜 짓은 계속 안 할 거지만 안에서 이제 무게를 재서 한 20kg대로 천국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딱 한 절반 채우지 않을까 그게?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막 있지. 그때 걔가 좀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 말을 좀 예쁘게 할 거야. 말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 다른 거는 맞아.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혀를 뽑혀야 될 수도. 많이 뽑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맞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르륵 탁으로 우리 딱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꼽아보자. 나는 사실 계속 말했지만 앞서 말했듯 그 먼저 죽은 개들 그 주인과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었고, 특히 개가 먼저 죽은 상황도 보여줬었고 주인이 먼저 죽은 상황도 보여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무지개 다리 건너서 개들을 저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사실 눈물이 좀 났던 것 그지. 같아. 이게 본인의 상황이 잘 투영이 되겠지. 그치, 난 거의 15년을 키웠으니까 나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 형선이는 어떻게 봤어? 난 좀 여러 장면이 있는데 나는 일단 통찰의 방에서 통찰의 방. 이 해숙이 낙준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 그게 좀 재밌더라고. 왜 버스에서 내가 먼저 도착하면 당신 버스 타고 나 뛰어가면 먼저 도착하면 뭐 저랑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그렇게 낭만 해버리고 있었지. 막 선보는 형님한테도 형님 정말 부탁 하나만 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분도 정말 재밌었지. 2화 끝에 소미가 첫 등장하는 장면. 소미. 아니 한지민이 내가 알기로는 40살이 넘어가시는 걸로 아는데 그치. 아니 액면가가 나보다 젊으셔가지고 엄청 동안이시고 되게 예쁘시더라고. 아니 예쁜 걸 넘어서 아니 너무 동안이어서 놀라서 내가 이거는 픽했어. 그리고 40이 너무 43살인가 그러시고. 그래? 오, 와우. 근데 액면가 나보다 젊으셔서. 그치. 아니. 그래? 불쾌할 뻔. 동안이야. 고마워요. 그리고 지옥에서 무게 잴 때 영애가 무게 줄이려고 막 옷 벗잖아. 그것도 좀 뻘하게 웃기더라. 그냥 갑자기? 그리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반려견이 돼서 주인 만나러 뛰어가는 장면도 딱 다른 의미로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반려견이 확 되니까 그런 표현이 좀 재밌긴 하더라. 혹시 보면서 재밌는 장면 말고 좀 울었던 장면은 없어? 눈물이 났어. 이런 장면. 1화에서 해숙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딱 영애랑 이렇게 우상 가르치다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햇살이 딱 비치잖아. 근데 그게 3화였나 4화 때 보니까 낙준이 안아주는 거였지. 딱 가서 안아주는 거잖아. 맞아. 그때 좀 감동이더라. 이게 또 이렇게 수미상관이 있구나. 맞아. 계속 지켜봤구나, 안아줬구나, 이런 게. 맞아. 여러모로 좀 감동도 있는 그런 드라마지. 맞아. 우린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래서 6화까지 리뷰를 해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콤바.